많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어지럽겠구나, 사람들이. 왜냐면 질서가 없어.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질서가 있거든. 쭉 몇천 년 동안 인간은 이 질서를 만들어 놓고 살았어. 근데 이게 바뀌기 시작한 게 불과 한 200~300년?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만들어지던 시기, 그 전후로 해서 이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야. 새롭게 질서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한 건데, 이 질서가 만들어지질 않았어, 아직. 무질서란 말이야, 지금 현재. 이게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냐면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글을 알고 지식이 있고, 이 차이야. 그러니까 권력, 군대, 힘, 무력, 이것도 머리 좋고 똑똑한 놈이 이걸 규합을 하고 힘을 모아서 뭔가 하는 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거고, 지배계급을 만들고 그 밑에 질서를 만드는 것도 뭔가 아는 애들이 한 거지, 뭔가 이렇게 모르는 애들은 그런 거 할 수가 없거든. 알고 모르고 차이야. 이 알고 모르고가 질서를 만들어. 유럽 사회에서도요, 신분제도가 계속 있어 왔단 말이죠. 1800년대, 1900년대까지 신분질서가 정확하게 있었단 말이지. 이 신분질서의 틈이 생긴 게 부르주아들인데, 이 부르주아가 만들어지게 된 게, 유럽 사회에서 부르주아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십자군 전쟁이고, 십자군 전쟁 때 이태리, 여기를 통해서 중동으로 전쟁을 하러 건너가게 되면서 이태리 지역이 많은 물자와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이태리 사람들이 저 중동에서 온 계산하는 산수, 수학 같은 개념들을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은 일찌감치 그쪽에서부터 장부 정리하고 기록하는 자기네 문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갖다 되게 특별하게 보는데, 걔네들이 뭐 특별한 어떤 DNA가 있어서 아니면 뭐 신의 어떤 보살핌을 특별하게 받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자꾸 소리들을 하는데, 내가 보는 견지에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게, 유대인들은 일찌감치부터 히브리어를 만들었어. 문자가 있었다고.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또 만들고 이러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축적된 지식이 있었던 거야. 농사를 어떻게 짓고 뭐 이런 지식들이 계속 끊임없이 쌓여왔던 거야. 법률적인 것, 계약을 할 때 서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글을 알고 지식이 축적된 게 있고 그걸 습득을 하면 당연히 글도 모르고 무식하게 사는 껌껌한 그 신분제도 속에 있는 애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당연히 월등할 수밖에 없고,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이 체제 속에서 땅을 소유할 수 없게끔 쫓겨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장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니 무역에 눈을 뜨게 되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거든. 이게 중세 유럽 같은 경우도 원래 그쪽에 있었던 로마의 지배를 받던 애들은 신분이 낮았단 말이야. 거기도 글을 잘 모르고, 글을 다루고 지식을 다루고 문서를 다루고 책을 다루고 하는 건 교회 쪽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게르만족 애들이 들어와서, 유입돼 들어와서, 게르만족 애들 진짜 무식했거든. 등치만 크고 힘만 세지 글을 몰랐단 말이야. 나라를 만들었는데 로마를 침공해서 로마를 차지했어. 근데 글을 몰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백성을 다스리는 기술조차도 없어. 그냥 약탈하고 뺏는 게 다야. 게르만족은 다 그렇게 살았던 거야, 지들끼리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칼 들고 싸워서 복수하고, 이게 너무 당연한 서사였다는 거지, 게르만족 애들은. 그러니 당연히 걔네들은 떠도는 게 일상이고, 항상 어딜 침략하고 뭐 이러는 게 일상인 애들인데, 정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애들을 지배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 갖고 먹고 사는 거를 배워야 되잖아. 그게 잘 안 됐던 거지. 그게 힘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 교회. 글을 알고 지식을 갖고 있고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건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돈을 가지고 뭘 하는 거는 유대인 애들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잘하니까 걔네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게르만족 애들은. 그러니까 게르만족 애들이
걔네들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교회와 유대인들을 갖다 이쪽 저쪽을 이용해 가면서 운영을 했는데 차츰차츰 이제 왕들이 자기 자식들, 귀족들이 자기 자식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계속 무식하게 살 수 없으니까. 교육은 어디 가서 해야 돼? 교회 가서 받아야 돼. 그러면 얘네는 교회 교육을 받으니까 교회 애들이 돼버리는 거야. 점점. 교회 말을 듣고 교황의 말을 듣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자식들을 교회에다 맡겨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교회에 구속이 돼가고 또 교회 애들이 또 그걸 얼마나 이용을 하겠어. 그러면서 교회가 권력을 장악해 가는 거야. 몇백 년 동안. 그러면서 교회 권력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 게르만족 애들을 갖다 한번 솎아내기 위해서 벌인 게 십자군 전쟁이야. 뭐 예루살렘이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니라 물론 이슬람 세력이 갑자기 커지면서 막 유럽 변방까지 치고 들어와서 유럽이 좀 위협을 받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게르만족의 무식하고 힘센 놈들 다 솎아내고 나니 교회가 완전히 그냥 다 장악을 해버리면서 그렇게 또 몇백 년 흘러간단 말이야. 근데 그게 묘한 게 이태리 쪽에서 장사를 통해서 돈을 만지고 상권을 가지고 가문을 일으키고 하는, 그래서 귀족들과 정치를 벌일 수 있는 가문들이 생겨. 부르주아 계급이 그때 생긴단 말이야. 이태리 쪽에서. 그게 대표적인 게 메디치 가문이라는 애고, 메디치 가문 같은 경우엔 그 지역에선 거의 왕과 같은 삶을 살다가, 물론 가문이 나중에 쫄딱 망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귀족들과 황제들과 이렇게 결혼을 시켜갖고 가문을 끌어올린단 말이야. 귀족 신분으로.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 그 길드라고 하는 소상공인, 그 공인들 집단의 한 부류였던 애들이,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 교회 억압이 너무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종교적인 해석의 차이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 그러면서 교회 혁명을 일으키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에 불을 싸지르냐면, 그 전까지는 로마 글자, 라틴어를 전부 다 교회만이 갖고 있었는데, 이태리에선 돈이 좀 풍부해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단테라는 사람이 나와서, 단테도 결국엔 수도사인데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이게 이태리어로 쓴다고. 그 이태리어가 제일 먼저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1500년대경에, 1400년대경에는 인쇄 기술이 만들어져 갖고 인쇄술이 생기는데, 1500년대경에는 독일에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애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독일어를 만들어내. 독일어를 만들어서 성경을 써. 번역해서. 그러니까 라틴어를 배워서 하긴 너무 어려우니까 독일어를 만들어서, 걔네들이 원래 쓰고 있던 언어들이 있으니까 그 언어를 갖다 글로 써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독일어가 만들어져, 제일 먼저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그렇게 일어나. 근데 이제 프랑스는 자극받잖아. 그러니까 프랑스도 자기네 나라 말을 만들어내. 프랑스어가 그래서 만들어져. 영국은 영국 나름대로 계속 발전해 오다가 여기서 언어들이 만들어지니까 고대 언어에서 중세 언어로 넘어오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리고 스페인도 스페인어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글자들이 생겨. 자기네 글자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식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잖아. 생각이 달라진다고 지식이 생기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식 분자들이 만들어지고, 이 지식을 가진 애들이 부류가 나뉘어지는 거지. 하나는 자본가 쪽으로 흘러가는 애들, 돈 벌고 장사하는 쪽에 눈 밝아지는 애들이 있는 거고, 그 집 자식들은 돈 벌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공부에 더 관심이 많고, 뭐 그러니까 학자들 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갑자기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 결과 산업혁명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차곡차곡 뭐냐, 위에 지배계급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정보의 독점권을 글을 알게 되면서 밑에서 자꾸 확장시키고 발전해 가는 거야. 이 흐름이 지금까지 오는 거거든. 이 흐름이. 그 아는 게 많아지고 똑똑해지고 생산력이 폭발하고 막 그러다 보니, 먼저 글을 알고 먼저 눈이 밝아진 애들은 그 시대 자체가 전부 다 신분제로 깔려있던 시대니까, 자기도 귀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밑에 깔려있는 신분제도 밑에 깔려있던 애들을 사람 취급하냐면, 어차피 농노, 노비, 노예 뭐 이런 인간 취급을 안 한단 말이야. 못 배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인성과 인품이 갖춰져서 나라의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는 개념이 아닌 거야. 얘는 책임이 없어. 그러니까 지식 분자들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게 뭐냐면 책임감이 없어져. 예전에 귀족들과 왕들, 황제들은 물론 무식하긴 했지만, 그 시대적으로 무식하니까 그렇긴 했지만, 그리고 폭정을 휘두르는 애들도 나오고 뭐 이런 오만 애들이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이 다 자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들이 이
있단 말이야. 그걸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선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지 이런 제왕학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데, 이 중산층에서 튀어나온 신분계급을 뛰어넘으면서 지식을 갖게 된 얘네들은 자기 책임감이 없어. 오히려 위에는 대들어, 아래는 함부로 하면서. 그러니까 불합리하다라고서는 자꾸 얘기하면서 치받고 싸우는 계급들이 생기는 거야. 이 습성들이 결국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산업혁명 시기에 하나는 기득권층과 이렇게 해서 가려고 하는 부류들이 있고, 하나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왜냐면 자기는 이제 안 되니까 그 계급사회에 처져 들어가서 자기가 이렇게 막 치열하게 막 그걸 가지려고 하고 이게 잘 안 되니까, 뭐 기질적으로 안 되는 애들도 있을 거고 태생적으로 또 이래저래 치여서 쫓겨나오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게 거기서는 잘난 놈이 아니니까, 잘난 놈들 사이에서는 잘난 놈이 티가 안 나니까 못난 애들 앞에서는 잘난 척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세력을 만들어내는, 그게 사회주의야. 마르크스의 이런 식으로 지식인층이 분리가 되면서 이 두 힘들이, 폭발된 힘들이 서서히 커져가는 와중에 먼저 터진 게 국가 간들의 경쟁이라고. 영국, 프랑스, 독일이 후발주자로 올라왔지. 그리고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은 먼저 다 출발했다가 쪼그라들고,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그러니까 전부 다 유럽은 제국주의로 식민지 지배를 해갖고 막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는 인간은 평등하다. 노예들을 다루고 있으면서 식민지에서 거기서 자원을 다 뺏고 막 그쪽 애들을 다 죽여버리고 뭐 오후만 짓거리를 다 하면서 자기네들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자유롭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들을 하기 시작한 거야. 왜냐면 그거는 누구에 반대해서 하는 거냐? 황제들, 귀족들, 신분계급 타파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깝깝하니까 거기에다 대들면서 그런 말을 하지, 자기 밑으로 그를 모르는 이 70-80%의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도 황제를 갖다 죽이면서 그 농노들, 그 농사 짓는 농부들을 규합을 해서 혁명을 일으켰어. 그래 놓고는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노비들, 뭐 공장에 일하는 근로자들 이런 애들은 요구사항이 과해지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면 처형을 시켜버린다고. 다 진압을 시켜버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뭐 어마무지하게 대단한 것처럼 프랑스 애들이 떠들지만, 사실 프랑스 혁명의 그 뒷면의 이야기들을 다 따라가 보면 정말 개판이고 욕 나오고 그러거든. 미국도 그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영국의 식민지였다고,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네덜란드 식민지였고, 미국이란 땅이 식민지 땅이었다고. 거기에 들어갈 때 거기 살던 원주민들, 아프리카 원주민들 다 죽여가면서 땅을 차지한 거야. 그냥 강제로. 지네 땅이 아니라. 그래 놓고 나서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들 자꾸 데리고 와갖고서는 남부지방은 농사 져갖고서는 부자로 살고, 북부지방은 공업 같은 것들을 끌고 와갖고서는 공장 짓고 뭐 이러면서 부자로 살고. 그러다가 영국 애들이 자꾸 달라고 하는 게 과도하고, 자꾸 영국이랑은 비교가 되게 자꾸 행정 처리가 거지 같아지니까 미국조차도 거기에서 잘 사는 애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을 만한 애들, 워싱턴 같은 사람들, 토머스 제퍼슨 같은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집에 노예 100명씩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근데 독립선언문을 쓸 때는 거기다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천부인권을 얘기한다고. 이거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의 권리다라고. 자유평등 이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내가 이렇게 그걸 읽어보면서 미국에 그런 게 만들어지냐? 지금도 됐나? 물어보면 글쎄.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이 개념이 공화국인데, 공화국이라는 개념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건데, 이 공화국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모든 주권은 어디서 나온다? 국민에서 나온다. 이게 첫 번째야. 그리고 재미난 거는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거거든. 헌법으로. 모든 나라들이 이게 가장 정치적으로 가장 뛰어난 정치 방법이다라고 선택을 한 거야.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걸 표방을 해서 이걸 가지고 써. 공화정을 정치로 사용한단 말이야. 정치 시스템으로. 그러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저 공산국가도 같은 공화국이에요. 근데 누가 주인이냐? 거긴 인민이 주인이고 인민이란 단어를 쓰는 거고,
이쪽 자유진영에서는 국민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야. 인민이랑 국민이랑 뭐가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말장난인 거지. 그러니까 저기는 사회주의 노선을 걷는 거고 여기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용해서 하는 거야.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럼 민주주의가 완성이 됐냐? 아니요. 미국은요. 독립선언을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때만 해도 뭐 멕시코니 이쪽은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고 걔네들도 전쟁을 계속 벌이면서 땅을 넓혀온 거야. 미국조차도. 지들끼리도 남북전쟁을 벌였고 무식했단 말이야.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럴싸하게 문헌으로 되어 있는 것 기록으로는 되게 그럴싸하게 말을 떠들어놨지만 실질적으로 1980년대까지 이 지구별에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 왕정 체제에서 왕을 없애고 대신 대통령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그 권력을 기한을 두고 어느 정도 시간 안에 회전을 시키는 영구 집권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만들어 놓고 대의 제도로 국민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직접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하는 대리인을 내세워서 국가를 운영하고 이 사회 시스템 전반을 운영하게 만드는 게 대의제인데 이 대의제도가 민주주의를 반영하냐? 반영 못해. 시스템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더군다나 양정당 체제를 유지한다고.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도 그잖아. 미국도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양정당 체제로 유지를 하고 우리나라도 보수 쪽이랑 민주당이랑 이렇게 운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국민의 뜻을 받든다고 국민이 원하는 걸 한다라고 말은 이빨은 그렇게 까는데 국민을 위하냐면 자기 정당을 위한다고 자기 기득권을 찾으려고 지랄 연병이지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있냐고. 그러면 모든 힘은 모든 주권은 어디에 있다? 국민한테 있다. 근데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한 개도 없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게 저 공산국가는 공산당이 다 갖고 있고 자유진영이라고 하는 건 양정당들이 틀어지고 앉아갖고 국민을 대신한다고 하면서 지네 이권 차리기 바쁘고 민주주의 국가가 있냐? 없다. 이거예요. 질서가 아직 안 잡힌 거야. 사회 질서가. 평등? 존재한 적이 없다니까.